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오늘 자양동 관련돼서 우리 실장님께서 그리고 이제 쟤랑 같이 오늘 이제 진행을 할 예정인데요. 오늘은 지금 자양동 예전에도 유튜브 영상으로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자양동이 지금 이슈인 거는 확실합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이제 진입할 수 있는 장벽이 상당히 많이 높아졌어요. 가격이 높아졌다 네, 이 가격이 얘기죠. 높아졌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얘기가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자양동에 마지막 투자처를 한번 저희 네. 본부장님과 한번 확실하게 한번 얘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관련 기사가 나왔어요. 예, 지금 뭐 요즘에 뭐 하락장이다. 네. 뭐 지금 거래 절벽이다. 뭐 이렇게 얘기는 많이 나와 있긴 하지만 네. 지금 신통기획이 다시 이제 공모를 시작하고 있죠. 네, 뭐 예상했듯이 네. 공모해서 올 연말에 아마 발표를 할 거예요. 네, 거기에 대한 관련 기사로 해서 신통기획 2차 공모가 지금 마지막 기회로 해서 지금 관련 기사가 지금 나와 있고요. 네. 그 중에서도 지금 이슈가 되는 게 자양동이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1년 새 지금 27제곱미터가 빌라가 2억에 올랐다. 네. 예, 나오는데 그게 얘기가 나오는 게 자양사동입니다. 네, 자양사동이 아무래도 이제 자양동 중에서 가장 인기가 많았던 곳이죠. 네. 그리고 예전에도 뭐 영상에서 본부장님께서 자양동을 주목하라라고 항상 얘기해 주셨던 한 5년 넘게 네, 계속 전부터 그러셨는데 얘기했던 것 같아요. 예, 여기가 지금 빌라가 지금 네. 상당히 많이 올랐고요. 예. 또 이마트 신세계 프로퍼티에서 지금 동설터미널. 이건 기대가 저도 아주 높습니다. 예, 2,900억을 지금 투자해서 네. 동설 복합 시설을 개발한다라고 해서 예전에 뭐 팀장님이랑 본부장님이랑 저랑도 같이 영상 찍은 게 있었는데 맞아요. 네. 그때 동설 터미널 개발에 주목하라는 이런 관련 기사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어요. 네. 예, 그 이 이야기는 뭐 어떻게 보면은 자양동이 그만큼 핫 이슈 지역이다. 그렇죠. 그리고 뭐 예정된 게 아니고 거의 확정 단계예요, 모든 개발들이. 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또 이제 준비하는 전략들이 필요한데 네. 얘기 계속 나눠주시면 네. 네, 참 많은 도움이 그럼 될 왜 것 같아요. 자양동이 이런지 한번 다음 걸 보도록 할까요? 네. 자, 매매 가격 변화를 보면 지역별 아파트 매매 평균 가격이랑 예, 지역별 연립 다세대 매매 평균 가격을 보는데 가격이 많이 떨어졌다. 뭐 지금 이건 아니다라고 이게 전체적으로 나오는데 21년 7월부터 22년 6월까지 지금 이 부동산원 네. 그 데이터를 봤었을 때 같은 거 보면 아파트는 지금 어떻게 보면은 우하향 중인 거는 지금 맞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예, 맞는데 연립 다세대 우리가 말하는 투자로서 좀 이제 많이 하는 빌라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지금 우상향 중이에요. 가격은 지금 점점 지금 올라가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네. 이게 이제 전국이긴 하지만 자, 이걸 좀 더 자세하게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아파트 거래 형량을 봤을 때 아파트하고 주택 거래 형량을 봤을 때는 네. 지금 22년 1월부터 7월까지 봤었을 때는 거래량 같은 경우는 지금 작년에 비해서는 줄어든 건 사실이지만, 거래는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여기서 지금 데이터를 보면서 유의미하게 제가 보고 싶은 거는 뭐냐면, 네. 아파트보다 주택 거래량이 네. 현저하게 맞습니다. 아무래도 가격이 예. 큰 문제도 있을 거고 또 재개발 이런 얘기들도 많잖아요. 예. 그리고 그 중에서도 이제 광진구를 좀 봤었을 때 같은 경우 보면 광진구가 다른 구별에 비해서는 거래량이 좀 많은 편이에요. 예, 그 중에서도 지금 보면 아파트 거래량보다 주택 거래량이 3배 정도 높습니다. 그 얘기는 여기가 그만큼 이슈가 많고 투자 가치가 있다는 지역으로 좀 보시고서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 얘기는 아파트 거래보다 주택 거래가 활발하다. 그러니까 모든 지역이 다 안 좋은 게 아니에요. 거래되는 곳이나 가격이 오르는 곳은 분명히 있다라는 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자료를 넣었어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첨언을 드리자면 이런 지역들이 이제 변화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곳이에요. 왜냐? 지금 현재 아까 말씀하셨지만 아파트보다 주택 그 일반 연립 빌라들의 거래량이 더 많다라는 뜻이잖아요. 그건 이제 돌려서 말하면
바뀔 수 있는 곳들이 많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특히나 또 이 광진구 같은 경우에는 물론 다 그렇진 않지만 대부분 빌라촌들이 굉장히 많은 지역이에요. 입지가 바뀌어야 돼요. 예, 입지가 정말 좋은데도 가격이 유독 안 오른 지역이었어요. 한강변인데도. 맞아요. 그런데 최근 2, 3년 동안 이제 가장 많이 가격이 상승했던 대표적인 지역 중에 하나고 중요한 사실은 아직 시작 안 했거든요. 네, 아직 시작도 안 예, 했는데. 그래서 아직까지도 변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지역이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은 일단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진행해주세요. 네. 보시면은 자양동은 예전서부터 서울시에서 도시기본계획에 개발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복잡한 내용을 다 보시라는 게 아니라 지금 뭐 동일호 쪽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상업지구로 지금 이제 한다라고 김경호 구청장 같은 경우도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네. 뭐 건대구역은 뭐 너무 유명해요. 네. 예, 여기도 개발 지금 다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뭐 자양 이동 같은 경우에는 자양 초춘시구에서 지금 개발이 이렇게 지금 많이 잡혀 있고, 네. 뭐 예전에 본부장님도 얘기했지만 이 지하철 라인을 통해서 개발을 한다는 얘기도 주구장창 계속 나왔던 얘기들이에요. 네, 이거 보면 되게 어렵잖아요. 우리 구독자 여러분. 간단하게 보면은 큰 길가를 사이로 지금 개발 계획들이 잡혀 있죠. 예. 예, 그리고 이 개발 계획들은 대부분 다 이제 완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 다 아파트로 바뀌었거나 그렇죠. 주상복합으로 만들어졌거나 이제 자양이동이 여기 이 정도에선 여기만 이제 남아 있는 그렇죠. 거예요. 할 수 네. 있는. 예. 그런데 지금 이 노란 지역들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가 개발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네. 자, 개발은 지금 다 잡혀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본부장님께서 한번 네. 얘기를 해주실 거예요. 자, 일단은 이게 자양 4동, 3동, 2동, 1동 이렇게 그렇죠. 나눠 놓으셨어요. 3동. 네, 하나씩 이제 풀어 드릴 건데. 2동, 1동. 네. 사동이 아무래도 예전부터 인기가 좀 대표적으로 많았던 지역인데, 지금 이제 한강변이고 아니고로 크게 이제 나뉘거든요. 이제 아래쪽에 한강변 같은 경우는 현재는, 신속통합기획, 추진을 하고 있죠. 예,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고 또 이제 역세권 개발이든 또 이제 다른 일반적인 개발 계획들이 얘기는 같이 있긴 하지만, 현재로서는 어쨌든, 토지거래허가 구역으로 묶여 있어요. 그러니까 실거주를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지역입니다. 게다가 가격도 굉장히 높고. 그래서 지금은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가격이 높은 지역이다 정도로 일단 보시면 될 거고.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라는 얘기는 네. 반대로 얘기한다면 거기는 개발이 거의 확정적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계획은 있지만 아직 확정된 건 아니고 네. 그럴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위쪽에, 바로 위쪽엔 모아타운. 예, 7개 구역으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도 아까 한두 달 사이에 2억 올랐다 뭐 이 얘기 나온 거 있잖아요. 이것도 이 지역. 이 그렇죠. 지역이 이제 대표적으로 최근에 모아타운 나왔던 지역이. 곳이에요. 예. 예. 그래서 지금 자양사동은 바로 앞에 건대입구 앞쪽에 상가 라인을 제외하고는 이제 재개발 관련된 이슈들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양 3동 같은 경우는 대부분 한두 동짜리 아파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투자적인 관점에서는 그리고 개발적인 관점에서는 거의 이제 마무리 단계예요. 바로 앞쪽에 이제 자양 7구역 정도 조금 있는 거. 그거 외에는 현재는 다 한두 동짜리 아파트로 이미 완성되어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양 1동 같은 경우는 이제 입지적으로는 이제 구의역하고 좀 가까워요. 그런데 여기는 약간 상가 시설과 이제 다세대들이 혼합되어 있는 어찌 보면은 개발됐으면 좋은 지역이긴 하지만 이 나머지 4개의 자양동들 중에서는 가장 변화는 늦을 수 있는 약간 혼재되어 있는 복잡한 지역이라고 일컬을 수가 있겠어요. 2007년 오세훈 시장이 네. 한강 르네상스 프로젝트 할 때 네. 요 자양 1동하고 네. 자양 1동 바로 밑에 있는 요 자양 2동 맞아요. 요 일부분이 네. 상당히 개발이 많이 됐었죠. 네, 그래서 지금은 노후도라고 평가하죠. 이 노후도 중에서도 자양 1동이 좋은 편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노후도가 나빠야 이제 개발을 할 수가 있는데 그 개발하기가 쉽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자양 1동은 변화를 하려면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 이렇게 정도로 요약을 해드릴 수가 있겠고. 그리고 자양 2동. 자양 2동이 최근에 가장 많이 물어보는 또 대표적인 지역이에요. 왜냐, 자양 4동도 이제 투자처가 아니고, 그리고 자양 2동 같은 가격들이 워낙 높다 보니까 이제 자양 2동 쪽으로 이제 많이 쏠림 현상이 있고, 또 한강변이잖아요.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많이들 찾는데 자양 2동도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또 어디는 될 가능성이 있고 어디는 좀 어렵고 이런 내용들이 좀 있지만 그나마 아까 말했던 마지막 투자처라고 말씀하셨는데 한강변 쪽에선 그래도
이제 앞으로 변화의 가능성이 큰 쪽은 자양 이동이다. 하지만 자양 이동 안에서도 좀 느리거나 시간이 오래 걸릴 지역도 있고 좀 빠를 수 있는 지역이 있다. 이렇게 나눠져 있다. 이 정도로 요약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지역 중에서 네. 자양 이동이 가장 이제 어떻게 보면 투자처로서 좋은데 가격 대비해서는 그렇죠. 네. 그 중에서도 한번 이제 말씀을 이제 자세하게 해주신다는 네네 건데. 맞아요. 예. 자, 자양사동은 본부장님이 얘기도 해주셨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금 모아타운, 그 다음에 롯데캐슬이 내년 23년 7월에 맞아요. 이제 완전히 이제 분양을 하죠. 네. 그래서 이제 완성이 되는 거고. 이제 밑에 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자양 1구역이랑 자양 2구역 신통계획으로 이렇게 해서 지금 공모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원래는 이게 1구역, 2구역으로 해가지고 작년에 같은 경우는 따로따로 했었는데 안타깝게도 탈락을 했죠. 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통합해서, 예, 통합을 해서 지금 이제 신속통합기획으로 지금 얘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신속통합기획으로 올해는 좀 이제 되지 않을까. 저도 잘 됐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많은 분들이 또 지금 또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네. 또 동의율도 높은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어떤 개발 계획이든 추진을 했으면 빨리빨리 잘 됐으면 합니다. 다만 뭐가 됐든 지금 또 뭐 역세권 개발 얘기도 나오고 그렇죠. 지금 역세권 개발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게 역세권이 좋은가? 그러니까 뭐 지금 한 인터넷에서 보면 네. 예, 신속통합이 좋다라고 이제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오히려 지금 찬물을 끼얹는 것처럼 역세권 개발로도 개발하는 게 훨씬 낫다라고 해서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경우도 있어서 이게 어디가 낫다, 좋다 이거를 얘기하는 게 참 민감한 것 같아요. 각자의 장단점이 물론 있는데요. 네. 저는 이제 항상 그 재개발을 보면 가장 우선순위 이게 정말 판단이 어렵다 할 때는 여기에 보시면은 원주민분들이 계세요. 네. 그리고 그 원주민분들 중에서 이제 크게 그러니까 단독주택을 갖고 있다거나 오랫동안 거주를 했던 사람들이 선호하는 개발들이 가장 빠르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분들의 입장에서 좀 어느 정도 모든 개발이 이루어져야지만 그게 합리적이고 타당하고 그분들의 의지로 인해서 빨리빨리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무조건 정답은 아니지만 제 경험상 볼 때는 실제로 오랫동안 가장 많은 그 뭔가 땅이라던가 대지를 갖고 있는 사람 기준에서 원하는 개발 방향으로 가는 게 이제 가장 저는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일단 그걸 논외로 떠나서라도 뭐 역세권 개발이든 신통 기획이든 빨리 재개발할 가능성이 높고 또 이쪽은 이제 시간의 문제일 뿐 개발할 수 있다, 개발 가능성이 높다라는 건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개발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고 이럴 수 있는 걸 찾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은 이렇게 그러니까 알고 이런 계시면 돼요. 논란이 많다라는 거는 네. 어떻게 보면 그만큼 개발 호재가 많다라는 맞아요. 거잖아요. 네, 입지가 그만큼 좋으니까 뛰어나니까 얘기들이 많은 거예요. 근데 여기도 투자하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 여기는 뭐 가격이 끝났어요. 어마어마하게 많이 올랐기 때문에 네. 여기는 지금 현재는 이제 투자처로 말씀드리기는 이제 곤란할 것 같고요. 맞아요. 자, 자양 3동도 그 위에 모아타운은 아직 할 수 있어요. 네, 네, 할수 다만 있고요. 이제 한 가지 첨언드리자면 이 안에서 이제 현금 청산 관련돼서 권리 산정에 관련된 얘기가 아직까지 되게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간략하게 이제 말씀드리자면 착공된 그 부동산 같은 경우는 문제가 없을 거예요. 단 현재 기준으로도 착공이 안 돼 있거나 예정되어 있는 곳들은 리스크가 있다. 이 정도로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준비를 하셔도 상관이 없고 금액에 맞게 투자금 적게 들어가서 좋은 거 해도 되는데 착공된 것들 이후에 그런 부동산들만 이제 문제가 없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모아타운도 아까 전에 뉴스에서도 나왔지만 네. 여기도 가격이 많이 올랐잖아요. 네, 근데 어쨌든 뭐 여력이 있으신 분들은 여길 들어가도 나쁘다고 저는 생각 안 해요. 왜냐면 얘기가 계속 나올 것이고 이제 추가적으로 발표가 있겠지만 광진구 내에서도 이 모아타운은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양 4동은 그냥 완전히 다 바뀌는 거네요. 그럼요. 다 바뀔 가능성이 큰 거고 이것들이 하나씩 이루어지면서 같은 라인에 있는 한강변들도 들썩이게 될 거예요. 우리는 네. 그런 걸 보고 예측해서 미리미리 들어가는 전략이 필요한 거예요. 네. 자, 자양 3동으로 넘어가 볼게요. 네. 자양 3동은 지금 아까 본부장님도 얘기해 주셨지만 이미 개발이 다 끝난 곳입니다. 그래서 아파트가 상당히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가 나오는 거는 뭐 우성 1차 리모델링이라든지 그 밑에 지역 같은 게 자양 7구역
주택 재건축 사업이죠. 네, 여기도 맞아요. 뭐 조합장이 지금 바뀌어서 추진이 좀 빨리 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네. 여기 외에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개발할 여지는 별로 없죠. 여기는 뭐 이제 나중에 리모델링들 아파트 그리고 이 7구역 빼고는 여기는 뭐 할 수 있는 그게 없어요 지금. 네, 그래서 투자 관점에서는 같은 여러 개의 자양동 중에서는 이제 가장 투자 관점에서 떨어진다 볼 수 있지만 이미 좋은 곳이라서 실거주 겸 투자 뭐 이 정도로는 적당하다. 네, 이렇게 실거주 겸 예, 말씀드릴 수 투자로서는 있겠어요. 제일 좋은 지역일 수도 있겠네요. 네네네. 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중심으로 보는 곳은 자양 2동입니다. 자양 2동인데 자양 2동은 지금 중심지 관리를 위한 통합 지역 기반 발전 마련인데 네. 여기서 제일 이슈가 되는 건 구의 자양 재정비 촉진 사업을 통한 동북권 첨단 업무 복합 도시 시전입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뭐 지금 계속 진행을 해 나가고 있는 거고요. 네. 예. 그 외의 지역들 같은 경우에도 지금 많이 기존 개발하고 이거는 지금 올라가는 게 지금 보이고 있어요. 네, 이미 착공을 했고요. 예, 국가에서 아주 크게 굉장히 땅이 넓습니다. 네. 그걸 다 하고 있지도 않고 너무 크다 보니까 일부만 지금 하고 있고 계속 잘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지금 오세훈 시장이 했던 컴팩트 시티 네, 맞아요. 뭐 복합 업무 시설이 여기에 싹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가 이제 변화가 된다라고 하면 양질의 일자리도 들어오잖아요. 양질 일제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그거에 관련된 이제 복합 시설들 뭐 전부 주거 시설 포함해서 전부 다 여러 개가 한꺼번에 생기는 곳이고 입지가 굉장히 좋잖아요. 광진구가 그 일자리가 없는 걸로 맞아요. 원래. 네. 그런데 이제 생겨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큰 호재도. 예. 네.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확실히 달라질 거고요. 그럼요. 그것뿐만 아니라 좀 쬐끄만 걸로 본다라고 한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우리 잠신대교 지나가는 요 길 라인을 네. 지금 했었을 때 스트리트몰 형식으로 좀 길을 깨끗하게 깔끔하게 바꾼다라는 또 개발 계획이 또 나와 있어요. 네, 그 예전부터 얘기가 나왔던 건데, 이건 뭐 시간이 필요하지만, 어쨌든, 한강변이라는 그런 큰 이점 때문에 이런 이제 얘기들이 나오고 있다. 그리고 이렇게 변화될 가능성이 크다. 이 정도로만 봐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네, 동의로도 지금 상업지구로 지금 변경을 한다는 얘기가 있으면, 네. 여기도 어떻게 본다라고 하면, 좀 변화가 많이 있을 수도 있다. 좀 시간이 지나면은 그럼요. 그럴 생각하겠지만, 요것도 또 하나의 또 이슈가 맞아요. 될 수가 있는 거니까요. 네. 자, 그렇다라고 하면 자양 이동 개발 계획이 있는데 자양 이동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모든 자양 이동이 개발되는 건 아닙니다. 요거에 대해서 지금 부부장님께서 한번 보시면서 좀 얘기를 해주실까요? 네, 뭐, 자양이동 지금 지도상에 보시면은, 이제 왼편에 이제 한강변에 이렇게 넓게 펴져 있는 자양이동 라인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민간 재개발, 그러니까 원하는 재개발을 다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왜냐면 노후도가 지금 소위 말해서 노후도가 형성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시간이 많이 필요한 경우도 있고. 이 지역을 말씀하시는 네, 거죠? 맞아요. 예. 그래서 물론 시간을 지켜보고 가능성을 봐야겠지만 여기는 전체적으로 하면 정말 좋겠으나 그거보다는 아마 가능하더라도 뭐 가로주택 정비 이런 거 외에는 큰 틀에서의 개발은 좀 쉽지가 않다. 그래서 여기는 투자 관점에서는 저는 우선적으로 추천드리는 지역은 아니에요. 왜냐면 이 라인들의 가격들이 거의 비슷비슷하거든요, 지금도. 그러면 같은 금액대로라고 하면은 가능성이 좀 높은 쪽으로 가야 되는데, 아까 지금 얘기했지만 그 복합 업무 도시 있잖아요. 네. 컴팩시티. 예, 이게 지금 현재 공사 중이죠. 엄청 네. 크게. 네, 그리고 우리 아까 얘기했잖아요. 네. 동서울 터미널 개발. 이거 네. 굉장히 큰 겁니다, 사실은. 네. 그리고 예전부터 얘기가 나왔는데 계속 얘기만 있지 실제로 눈에 보이는 건 없는데 최근에 중도금 냈잖아요. 네. 이제 2,900원. 예, 거의 확정된 거예요. 네. 이제 3만 뜨면 되는데 여기에 있어서 지금 아마 서울시랑 이제 뭐 몇 층까지 하고 기부 체납은 얼마까지 할 것이다. 아마 이런 거 관련돼서 얘기 중일 거예요. 그래서 조만간 새롭게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이 그리고 크고. 뭐 지금 우리가 말하는 스타필드? 맞아요. 서울에는 지금 없잖아요. 왜, 그렇죠. 중심지에는 없잖아요. 네, 중심지에 없죠. 네, 뭐 예전에 코엑스 뭐 그쪽에도 있기는 맞습니다. 하지만 네. 지금 정영주 회장이 네. 그 요거를 만드는 것 같은 경우에 여기도 지금 만들려고 하는 의지가 좀 대단한 것 네, 같아요. 가장 이쁘게 한다고는 하더라고요. 이쁘게 만든다라고 얘기하니까 네. 뭐 그런 얘기가 나와 있고 그다음에 뭐 오른쪽 편으로 본다라고 하면 자양 한양 아파트도 지금 재건축 여기는 네. 사업성이 상당히 뛰어난 걸로 나와요. 네, 여길 보시면 지도를 보면요, 답이 나와 있는 게 아주 어렵게 보면 한없이 어려운 게 부동산인데요. 조금만 쉽게 보면은 정말 쉽습니다. 왜냐? 자, 변화가 지금 다 위에 있으면 변화에 가장 가까운 라인이 어디죠?
네, 표시해 주시면 거기에 자양 이동 중에서는 여기가 가장 가깝습니다. 네. 게다가 한강변에서 역에서 가장 가까운 지역도 이쪽 지역이에요. 자, 그러면 입지는 정말 좋아. 그럼 우리가 또 하나를 봐야겠죠. 재개발을 할 수 있는 상황인지 아닌지를 봐야 되는데 노후도도 이 자양 이동 중에서는 가장 높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주변에 일자리도 새롭게 생겨나고 동서울 터미널에 또 스타필드라는 복합 시설이 생기고 그리고 주변에 아파트들도 재건축이 되어 있고 또 하나 특이한 사항은 학교가 초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가 나란히 바로 앞에 붙어 있어요. 초품화 지역. 네, 맞아요. 초품화 지역에다가 한강변에다가 또 여기서 구의역, 강변역을 다 도보로 이용이 가능한 최적의 입지 환경을 가지고 있죠. 자, 그런데 왜 아직까지 개발이 안 됐을까요? 이걸 보면 돼요. 실제로 예전부터 여기는 이제 이 아래쪽 그 한강변 라인에 지역주택조합이 자리 잡고 얘기가 있었고, 그로 인해서 별 관심도가 없었고 그쪽만 얘기가 있었는데 이게 아마 내년쯤에는 뭐 봐야겠지만 이제 계획한 부분들이 마무리가 되는 단계예요. 그래서 많이 이거를 흐지부지가 돼가지고 맞아요. 그리고 실제 가능성이 뭐 잘 되면 좋겠다라는 긍정적인 마인드긴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쉽지가 않을 가능성이 크고요. 그렇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재개발할 가능성 내지는 여기에 있는 나머지 지금 구역이 안 잡혀 있는 나머지 지역들이 재개발할 가능성도 크고 위에 또 이제 자양 현대 가로주택 정비 포함해서 여기 또 재개발 조그맣게 소규모 정비 사업들이 다 이미 예정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나머지 곳들만 여러분들이 정복을 하면 되는 거예요. 가격도 보면 자양 현대라든지 한창이라든지 이게 가격대가 한 5, 6억 선이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10억이 넘었거든요. 맞아요. 가격이 이게 이제 재개발인 거고 이게 투자인 건데 이제 거기 이제 올라갔으니까 그렇게 될 수 있는 걸 찾는 거고요. 그나마 이제 한강변 안에서도 이 자양 이동이 이제 가격 대비해서 소액으로 접근이 가능한 지역이고 이 안에서도 아까 말했듯이 조금 힘든 지역이 있고 이렇게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 있는데 저는 이제 뭘 말씀드리냐면 재개발 가능성도 높고 재개발 여부를 떠나서 가격이 계속 오를 수밖에 없는 주변의 변화, 큰 변화, 확정된 게 있냐 없냐를 보고 거기에 맞춰서 준비하면은 우리 구독자 여러분 남들보다는 조금이라도 안전하면서 좀 확실하게 자산을 늘어갈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그래도 지금 현재 중에서는 자양 이동에 있는 이쪽이 개발 가능성이 가장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투자 포인트를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한강투자처 마지막 지역 자양동을 주목하라. 마지막 지역이겠죠? 한강대는 뭐 지금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왔고 거의 없으니까 자양동 안에서는 이제 아까 제가 언급했던 지역들이 마지막 지역이 될 거고요. 그 중에서도 투자금이 적은 자양 2동을 주목해라. 뭐 자산이 많으면야 뭐 지금 한창 하고 있는 걸 하도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그게 쉽지만은 않고요. 제가 투자의 기본 핵심은 내가 투자금을 최대한 적게 들어가고 최대한 많이 벌 수 있는 그런 지역을 선점해서 준비하는 거고 물론 시간에 투자를 해야 되는 그 단점은 물론 있어요. 하지만 내가 투자금 적게 들어가서 많은 수익을 가져다 줄 수 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이 바로 투자의 핵심 포인트다. 벌써 뭐 그 얘기가 나왔다라고 하면 여기는 뭐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올라서 투자도 못 하겠죠. 그렇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지금 얘기가 없어서 그렇지 실제적인 움직임, 그러니까 뭐 동의서를 걷는다던가 아니면 구역 지정을 하려고 움직임이 있다던가 이렇게 돼버리면 또 아까 자양사동 보셨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네, 맞아요. 그래서 말씀드린 거 마지막으로 천지개벽할 잠실대교 북당 자양 이동을 선점하시라는 얘기. 네, 그 선점이라는 단어가 정말 크게 와닿는 게 뭐냐면요. 제가 자양 이동은 한 2, 3년 전부터 이제 언급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때 가격이 지금하고 다릅니다. 투자금도 지금하고 많이 달라요. 물론 다른 지역들도 많이 그러겠지만 여기 같은 경우는 특히나 좋은 입지에 비해서 아직 얘기가 덜 나온 지역이기 때문에 빨리빨리 변화될 수 있을 가능성이 크고 그만큼 많은 수익을 가져다 가능성이 커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혹시 뭔가 이 어려운 시기에도 뭔가 좀 자산을 늘릴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자양이동 주목해 보셔라. 이렇게 말씀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정리 한번 해주세요. 정리는 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다음 찾지 못하신다라고 하면 네.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아니 꼭 이게 아니더라도요. 뭐 있잖아요. 뭐 내가 가지고 있는 게 궁금한 경우도 있고, 그럼요. 매도 시기도 궁금한 사람 있고, 네. 내가 이거 봤는데 지금 들어가도 괜찮아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투자도 마찬가지겠고, 뭐든지 상관없으니까요. 편하게 연락 주시면 우리가 어떤 게 더 나은 방향인지 같이 고민하고 해결책을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져다 드릴 거고요. 다음 시간에도 더 알차고 오늘 준비 너무 잘해주시고 너무 핵심 포인트만 집어주셔가지고 저도 오늘 되게 즐겁게 시간에 임했던 것 같아요. 다음 시간도 기대해줘도 괜찮을까요? 예. 네, 그럼 다음 시간에도 더 좋은 내용, 알찬 내용으로 우리 구독자 여러분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